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된 레몬베이스의 유정재라고 합니다. 저는 레몬베이스에서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고요. 서비스 초기 기획 단계부터 같이 한 멤버인데요. 최대한 저희 제품 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비전, 회사 소개부터 드리고 본격적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과를 내는 방식을 혁신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비전을 가진 상태로 이제 회사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는 사실 이제 리드북스를 창업한 멤버가 재창업을 한 회사예요. 네, 리드북스를 창업하고 경험하면서 이제 그 멤버들이 느꼈을 때 이 회사를 해보니까 사람 문제가 진짜 힘들다라는 걸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회사는 성장했는데 구성원들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점도 문제로 느끼게 됐다고 해요. 여기 대표님 비롯해서 경영진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아마 회사 하면서 좀 비슷한 감정들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좀 해결하고 싶어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실제로 서비스 하기 전에도 150곳이 넘는 회사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인터뷰 내용들이 다 파일로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데 그때 인터뷰했던 목록들 중 일부입니다. 경영진도 만나고 인사팀장도 만나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게 보편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제품으로서 어느 정도 풀 수 있겠다라는 좀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뒤로 저희가 20년 4월에 서비스가 출시해서 지금 2년 반이 조금 넘었어요. 네, 저렇게 시작을 해서 좌충우돌 하긴 했지만 다행히 어느 정도 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라는 점을 인정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나 모빌리티, 소카 이런 스타트업들도 저희를 현재 이용하고 있고 롯데제과나 사람인 같은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도 본격적으로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제품은 사실 앞서 소개해드린 플랩이랑 구성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목표 1대1 미팅, 리뷰, 피드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은 제가 이따 실제 제품에서 시연을 통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 먼저 그 전에 좀 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지를 설명드린 다음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평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평가를 아직 안 하고 계신 곳도 있을 거고 하고 계신 곳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고민 중인 곳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평가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회사에서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데 이걸 막상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되고 그 다음에 한다고 하더라도 팀원들이 이렇게 제대로 만족하면서 우리 회사 되게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 듣는 건 진짜 더더욱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는 주제인데요. 좀 이거를 그럼 저희는 그래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를 위주로 이따가 제품을 좀 소개 드릴 건데 갑자기 이렇게 평가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건 저희 비전이랑 이런 게 연관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평가의 본질은 이제 구성원들이 더 높은 성과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히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제 평가라고 보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좀 운동을 한 작년부터 좀 관심이 생겨서 좀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한 거에 비해서 지금 몸이 많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벤치프레스를 해봤는데 40kg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40kg도 못 드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이제 한 60kg 정도는 좀 충분히 잘 될 수 있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목표를 세우고 나름 이렇게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0kg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어요. 어떻게 보면 평가도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벤치프레스는 정확하게 무게나 개수 이런 걸로 제가 측정할 수 있어서 더 쉽게 동기부여가 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가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죠. 이런 화면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팀장이 일방적으로 평가 결과를 전달하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이유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이런 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가,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평가를 없애는 게 답은 아닐 거예요. 물론 수식 피드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지만 그게 평가를 온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하는 역할이 다른 게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페이스북에서도 이런 조사를 했대요.
이런 성과 관리를 계속하는 게 좋을지 직원들에게 물어봤는데 한 87% 정도가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좀 이제 잘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비전인 그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과를 내는 방식을 혁신한다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좀 풀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공정한 평가라고 하면은 주기, 정보, 신뢰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1년에 한 번 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팀장 혼자서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한다 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평가를 공정하게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좀 서론이 길긴 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 저희 제품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실제 제품 안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을 제가 실제 제품으로 전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실제 제품 로그인한 상태예요. 오늘 제가 최영우라는 사람의 계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저희 제품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관리자, 어드민 입장에서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과관리 제도는 회사마다 되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제품도 거기 다름에 맞춰서 옵션화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대표적인 사례로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라고 하면은 이제 뭐 목표 설정, 그 다음 평가, 크게 큰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목표를 수립하고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마지막에 평가라는 흐름을 가지는데 그런 흐름으로 오늘 시연을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먼저 목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제 목표에 들어가면은 저희는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목표를 넣어놨는데요. 클릭하면 이제 회사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목표들을 일단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표들이 어떤 식의 관계를 갖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상위 목표, 하위 목표 이런 관계들을 갖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조직에서 누가 담당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품을 구성한 건 그 사전 인터뷰에서 들어보니까 과거 시스템은 목표를 세우긴 세우는데 등록하고 한 번도 안 본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 때만 한 번씩 보는데 그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랑 괴리가 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괴리가 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연초에 세웠던 목표가 실제로 관계가 없는데 그 목표로 평가를 받는다? 그럼 누구도 공정하게 느끼기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좀 더 쉽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품을 일단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그 목표를 들어가서 상세한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목표를 클릭하면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 그 아래 이 활동 내역이라는 부분에서 이 목표가 어떻게 진척되어 왔는지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는 걸 보여드리고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추천 점수 100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진 담당자예요. 근데 일을 잘해서 진척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평가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진척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70점을 올리고 여기에 사유를 적는 겁니다.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사유를 적고 뭐 근거 자료를 링크로 넣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면 여기에 그 진척도가 반영되고 제가 방금 적은 사유 기록이 돼요. 여기에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면 이게 목표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쉽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을 때 팀장들에게 안내도 돼서 바로 팀장이 체크하면서 이런 진척사항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필요하면 피드백도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 내역이 있음으로써 나중에 이제 평가 때에는 이걸 참고해서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이 정리한 업적을 참고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정보도 같이 보면서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더 공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팀원 단위로 보는 뷰도 제공하고 있고 뭐 가중치를 설정하거나 열람 권한을 제한하거나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목표를 수립하고 관리를 하는데 중간중간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때 저희가 권장하는 방식은 이제 팀장과 팀원이 1대1 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미팅을 이어서 설명드리면 원하는 사람이랑 일단 미팅 일정을 생성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미팅 일정을 만들면 그 사람이랑 나만 볼 수 있는 하나의 판이 생깁니다. 저희는 그 판을 미팅 보드라고 부르는데 제가 선지영과 제가 보는 미팅 판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일자별로 히스토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선지영 씨랑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때 나눴던 이야기를 메모로 남긴 게 확인이 됩니다.
앞서 예정된 미팅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 1대1 미팅을 주기적으로 하기를 권장드려요. 그래야지만 또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 팀원인 선지영과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미팅하기로 되어 있고 11월 2일이 그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미리 일정을 잡아둔 거예요. 근데 일정만 잡는 게 아니라 이때 제가 요즘 선지영 씨가 좀 목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적어놓고 알림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알림을 보낸 겁니다. 그 알림 보낸 상태에서 선지영 씨가 보고 엔지니어링 팀이랑 힘이 들었다 이런 걸 적어주신 거고요. 그래서 미팅 전에 여기까지 싱크를 만나게 되면 만나서는 뭐 엔지니어링 팀이랑 뭐가 힘들었나요? 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훨씬 더 밀도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1대1 미팅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도 뭐 팀원이 힘들면 꺼낼 수 있겠죠. 근데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라고 인지가 되면은 팀원들이 이때 편하게 말하고 그게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이제 발견이 되고 저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저도 저희 회사에서도 1대1 미팅 되게 많이 하는데요.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심리적 안정감이 많이 늘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기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이런 데들 좀 경영진부터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고 다만 이제 이걸 한다고 하면은 또 팀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돕기 위해서 추천 어젠다라고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은지 제품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경험이 좀 적은 리더분들도 이걸 보시면서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 좋겠다 하면 추가만 누르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내부에는 피플 사이언스 팀이라는 조금 생소한 조직이 있는데요. 그 조직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제품만으로는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달성하기 어렵고 그런 지식적인 측면도 제품 안에서 잘 녹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중에 한 사례가 이거고요. 뒤에서도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추천 어젠다뿐만 아니라 리뷰가 끝나고 그 리뷰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과정도 있겠죠. 그런 것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 옆에서 바로 진행했던 리뷰를 보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고 목표는 어떻게 달성되고 있는지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들 사이에서 연결성이 있어가지고 더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1대1 미팅이고요. 이제 이어서 리뷰 기능을 설명드릴게요. 리뷰라고 하면은 뭐 다면평가, 뭐 중간중간 주는 피드백, 뭐 연말에 하는 업적평가 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들어가면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일단 내가 참여했던 리뷰의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진행했던 것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인, 작성 중인 리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현재 구성원이 보는 작성 화면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좌측편에는 내가 써줘야 되는 사람들이 리뷰 종류별로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시로는 셀프 리뷰, 동료 리뷰, 하향 리뷰를 진행하는 걸 예시로 만든 건데요. 우리는 동료 리뷰를 이번에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을 쓰더라도 이렇게 클릭만 하면 바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가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구조고요. 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작성 화면입니다. 제가 오상식을 클릭했기 때문에 오상식의 작성 화면으로 넘어온 거고, 상단의 설명, 그 다음에 하단에 이런 질문들은 저희가 템플릿이라고 부르는데 관리자가 다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어요. 구글 설문지 생각하면 가장 비슷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어떻게 이게 되는지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에 우측에 참고 정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공정한 평가라는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고 정보가 개념적으로는 리뷰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칸이에요. 그럼 어떤 정보를 참고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것은 과거나 현재 진행했던 리뷰를 보여주는 기능,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목표를 보여주는 기능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목표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업적 평가를 한다, 아니면 그 목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다 할 때 이것을 당연히 보면서 써야겠죠. 그런 것들을 근데 따로 찾아가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오상식을 써주면 오상식 걸 보여주고 뭐 한성률을 써주면 한성률 걸 보여주는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까 그런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나 이쪽으로 넘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뷰는 조금 더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통 평가를 1년에 한 번보다는 요즘은 한 2번 정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졌어요. 뭐 중간중간 조금 더 가벼운 평가를 분기별로 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이제 많아졌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서 1년에 2번 하고 상반기, 하반기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하반기 때 제가 오상식이라는 팀원을 평가를 할 때 상반기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평가했지?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할 겁니다. 아마 여기서 리뷰 작성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이제 그럴 때 보통 이런 데이터가 잘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맥락에 너무 벗어나는 평가를 하반기에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반기 때 오상식 씨에게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고 칭찬을 했어요. 근데 하반기 때 아무런 맥락 없이 좀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네요 라고 하면 오상식 씨가 이 결과를 받았을 때 뭐야 이거 제대로 평가한 거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희는 바로 여기에서 클릭하면 오상식이 받은 결과만 이렇게 바로 우측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상반기 때 커뮤니케이션이 좋다고 피드백을 줬는데 하반기 때 이런 몇 가지 행동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였다. 아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좋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뭐 원래 잘하는 분인 건 알지만 커뮤니케이션을 이 부분만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리뷰를 써주면 훨씬 더 공정하게 하고 있구나,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실제로 그게 더 공정한 평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하향 평가 내가 쓴 것뿐만 아니고 리더들은 동료들이 써준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상식에 대해서 내가 커뮤니케이션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동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네. 또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참고 정보라는 게 그냥 기능으로 보면은 이런 정보를 보여준다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공정한 평가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참고 정보도 되게 중요한 기능이라 조금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런 식의 작성 화면을 보고 경험할 수 있다를 말씀드렸고, 이제 그 구성원 화면에서 마지막 화면인데요. 피드백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저희도 이거는 이제 더 즉각적으로 이제 뭐 1대1 미팅도 짧게 해도 보통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정도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뭐 바로바로 갑자기 팀원이 되게 잘한 행동을 봤어요. 근데 그걸 말하기 위해서 한 달을 기다리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랬을 때 칭찬 같은 것들을 바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원하는 사람 선택해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 메시지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좀 타자가 어려서 간단히 적으면 보내기를 누르면 상대방에게 이게 전달이 바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낸 게 쌓이게 되고 내가 받은 것도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MZ세대들 즉각적인 피드백 뭐 원한다 이런 거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생략하고 이렇게 잘한 걸 바로 칭찬하면 일단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저도 한 번씩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기분이 좋다는 거는 결국 그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점을 누가 나한테 말해주더라도 방금 했던 거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칭찬뿐만 아니라 그런 개선사항도 이런 피드백을 활용하면 조직 내 피드백 문화를 만들 수 있고 진짜 긍정적인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게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레몬베이스였고요.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경험하는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자 메뉴로 넘어왔는데 여기는 관리자 권한 있는 사람만 볼 수가 있고요. 먼저 1대1 미팅 같은 것도 관리자는 이런 현황도 볼 수 있어요. 누가 얼만큼 지금 어떤 주기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1대1 미팅을 하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잘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잘 안 하는 분들이 뭐 발견되면은 한 번 더 코칭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뭐 잘하는 분들은 레코그니션을 해서 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든다든지 네, 이런데 이런 통계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작성 화면에서 질문지를 저희 템플릿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도 만들 수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아예 처음부터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완성된 템플릿들이 있어서 아예 제도가 없다. 처음 우리 동료 평가한다 하면 여기를 보셔서 완성된 사례를 가지고 이거 괜찮네 써보자 하면 저장한 다음에 수정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어느 정도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완전히 새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제가 구글 설문지처럼 간단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정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질문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질문은행은 저희가 한 600개가량 질문들을 여기에 카테고리별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뭐 도전 정신이라는 핵심 역량이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클릭해서 그냥 바로 추가하는 형태로 네, 이 질문지 템플릿을 설정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것도 저희 피플 사이언스 팀에서 사례를 많이 조사해서 넣어놓은 거라서 이용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지를 만들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바로 직원들에게 전달되는 건 아니고 누구에게 주지? 그리고 뭐 익명으로 할까 기명으로 할까 이런 설정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리뷰 관리에서 새로운 리뷰 만들기를 눌러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이름 같은 것들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이 참여하게 될지, 뭐 우리 회사는 이번에 리더십 평가라서 리더들만 할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턴 평가라서 인턴만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세부 옵션들, 우리 회사가 이번에 동료 리뷰만 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동료 리뷰만 활성화시키면 되고요. 셀프 리뷰도 같이 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돼요. 그래서 종류에 맞춰서 뭐 상반기에는 동료까지 다 같이 한다. 근데 분기에는 그냥 동료는 하지 않고 셀프 하향만 한다.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만든 템플릿을 이제 여기서 지정해 주시면 이 동료 리뷰로 아까 만든 내가 설정한 템플릿이 구성원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동료 리뷰는 이름을 어떻게 할지, 전체 기명으로 할지, 아니면 본인만 익명으로 하고 리더는 보여줄지, 아니면 리더도 안 보여줄지, 이런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사실 제도가 너무 다양해서 저희가 이 다양한 케이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회사를 하다 보면 또 제도가 바뀌기도 하는데, 바뀌었을 때에도 그냥 클릭 한 번으로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몇 가지 이제 설정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래서 어렵지 않게 회사 제도에 커스텀할 수 있다. 직접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말 마지막 화면인데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진행을 하고 운영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힘든 일이죠, 관리자에게는. 그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일단은 현황을 저희가 보여줘요. 누가 얼만큼 썼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안 쓴 사람들 리마인드 버튼 눌러서 바로 이메일을 발송해 줍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안 쓴 사람들에게만 리마인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중간에 리뷰 일정이 바뀐다든지 설정이 바뀐다든지 이런 옵션들도 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또 로우 데이터도 엑셀로 다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바로 로우 데이터가 다운받아져서 뭐 이런 것들을 피벗 테이블을 좀 돌려본다든지 필요한 분석 같은 것들을 해보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설명하는 건 다 드렸고, 저희가 아까 그 엑셀 로우 데이터 내려보면은 이제 뭐 피벗 테이블 돌려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은 약간 그런 엑셀 작업을 거쳐야지만 이런 차트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저희 상반기 때 출시 예정인 인사이트 기능인데요. 이런 거에 이제 제품 안에서 그냥 바로 이런 형태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경영진 입장에서 봐야 되는 어떤 뭐 통계적인 결과, 아니면 리더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니면 개인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평가가 끝나고 나면은 그 평가 결과를 보상이랑 연결하기 전에 조정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어떤 평가자의 편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떤 조정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좀 제품 안에서 쉽게 해서 좀 보상이랑도 더 쉽게 연결하는 그런 기능들. 또 이거는 4분기 출시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계속 좀 보강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시연은 다 설명 끝났는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좀 운영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좀 관리자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예전에 인터뷰할 때 어떤 분이 저희가 지금 평가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저는 2번 혹은 이제 더 분기별로도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걸 못 하겠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걸 그냥 편하게 만들면 편해지니까 좋겠다 라고만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희가 아까 평가는 주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주기를 자주 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관리자가 편해야 되는구나. 그게 돼야지 공정한 평가까지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이런 관리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맥락도 좀 이해해 주시면 왜 저희가 이런 것에 집중하는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가격 설명하기 전에 조금 이 시연 관련해서 네.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중간에. 네, 시연 좀 전반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정한 평가라는 게 사실 한 가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데요. 근데 그런 어떤 지식적인 부분, 또 그런 것들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정책이나 시스템 같은 것들을 하나의 회사에서 독립적으로 만드는 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맨날 이런 것만 연구하기 때문에 레몬 베이스를 쓰면은 조금 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쉽게 접근하시고 공정한 평가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네, 이제 이어서 설명드리면은 저희
연간 플랜, 원발 플랜 두 가지 요금제가 있고요. 기능은 아까 보여주신 거 똑같이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는 이제 연간 플랜은 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목표 설정도 하고 1대1도 주기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연간 쭉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월간은 아직 그렇게 하고 싶은데 먼저 가면평가부터 시도해보고 싶어 이런 고객분들도 있거든요. 조금 더 그래서 기간과 상관없이 한 2달 정도만 가면평가 해볼래? 좀 유연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도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요금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무료 체험 가능한데요. 저희 지금 네이버에서 레몬베이스 치면 홈페이지 들어와서 바로 상단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보시고 좀 관심이 생겼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체험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저희 아까 피플 사이언스 팀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조직에서 다면평가 요즘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끼리 연구하기 너무 아까워서 전자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면평가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좀 반응이 괜찮아서 실물로 좀 몇 개를 뽑았습니다. 근데 이걸 다 드리지 못해서 뭐 제한적으로 드렸는데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원하시면 신청을 주시면 이 실물책을 드릴 거고요. 뭐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링크를 올릴 예정이니까 신청 주시면은 저희가 전달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고요. 한 150페이지 분량돼요. 그래서 정말 다면평가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뭐 저희 거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건 관심 있다고 하면 편하게 받아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것으로 오늘 오늘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평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셨는데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네. 네, 우선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봤는데 목표 이제 진척도에 있어서 결국 목표 설정을 이제 데이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을 경우 개개인이 그 데이터에 대한 목표의 퍼센테이지를 과거에 측정할 수 있는데 목표가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아닌 그냥 이제 결국은 OX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물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본인이 측정을 했을 때 잘못된 측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리더 또는 어떤 매니저의 관리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많이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정성적인 목표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성과관리 제도를 개편한다. 뭐 이런 목표도 정성적인 목표의 하나의 예시일 텐데요. 뭐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은 기준을 그래도 나름 정하는 걸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어떻게든 좀 기준을 사전에 좀 협의를 하시도록 권장드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 여기 상세 설명에 적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라고 하면 뭐 성과관리 제도 스터디 완료, 뭐 60%는 성과관리 툴 뭐 검토 완료 이런 기준들을 나름 정해놓고요. 그럼 담당자도 체크를 할 때 20%를 체크를 하면서 내가 성과관리 제도를 지금 한 80% 정도 지금 스터디가 완료돼서 20%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그 정성적인 목표도 약간 정량적인 목표처럼 관리가 가능하고요.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팀장이 보는 것과 팀원이 생각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저희는 그게 이제 만약에 평가하는 시점에 대해서 딱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중간중간 그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수정해 나갈 수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언어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따로 언어 지원을 제품 내에서 하는 건 없고요. 근데 크롬 그 확장 프로그램 중에서 번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걸 통했을 때 언어가 어색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들은 안에 되어 있어서 실제로 저희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블라인드 같은 곳이 외국에도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한국이랑 외국 다 쓰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사실 이제 강강관님한테 말고 이제 클랩 매니저님이 계셔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 클랩이 이제 더 비싸더라고요. 뭔가 그러면 레몬베이스보다 더 뭔가 비싼 특성화나 이런 차별점이 봤을 때 뭔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네, 질문에 있었군요. 잠시 쉬고 계시죠. 물론 이제 조직 문화별로 이제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은 이제 자유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희가 좀 생각하는 거는
각자 그 핏에 맞춰가면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사실 오늘 제가 듣기에는 아까 온보딩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은 제가 다른 서비스들을 듣지 못했지만 저희는 좀 그런 쪽으로 특화가 되어서 우리 조직에 좀 맞춰서 진짜 성장을 좀 문화를 갖추고 싶다라고 하시면 좀 저희랑 같이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에 따로 HR 컨설팅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가셨을 때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저희가 값어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는 같이 고객사와 성장하기 위해서 제공을 현재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온보딩 프로그램이라는 게 컨설팅처럼 느껴지는데 네. 추가 비용이 따로 없나요? 네, 현재 저희는 지금 온보딩 같이 하시는 연관 결제를 하시게 되면은 같이 진행을 하고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저희가 또 따로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하지만 일단은 우리 조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진짜 우리 조직 구성원들은 어떤 부분인지 좀 진단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부터 먼저 온보딩을 하실 건지를 맞춤으로 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아까 전에 그 화면에서 봤을 때 추후 정보가 거의 화면의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신경을 쓰시는 분이다 이게 좀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그냥 문득 드는 생각으로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평가를 봄으로써 한쪽으로 강화되거나 평가가 예를 들어 누군가 A라는 평가를 했는데 다른 B라고 생각을 했지만 뭔가 A로 가거나 아니면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쪽에다 그렇게 많이 할애를 하셨으면 분명히 제가 뭐 생각하는 부작용들 외에 생각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셨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 또 되게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조직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편견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안 보이길 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안 보이게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아까 시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제 편향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걸 정보를 갖고 내가 또 판단하고 그런 편향도 뭔가 편향으로서 판단을 해서 어떤 평가를 한다든지 저희는 조금 더 정보를 많이 주는 게 공정하게 되는데 더 도움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좀 권장드리고는 있지만 원하시지 않으면은 설정으로 끌 수 있도록 또 제공한다라고 답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사양 얘기가 나와서 좀 관리자 입장에서 보다 보면은 이제 특히나 어떤 집단이나 그룹에 의해서 자꾸 편향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좀 보게 되는데 아까 전에 그 관리자 행진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부정을 할 수 있는지 만약 부정이 가능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한지 일일이 리뷰를 해서 개인의 그 판단으로 처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냥 사람이 좀 판단해서 논의를 한 것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정도가 첫 번째로는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올해 4분기에. 근데 이제 이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들은 그런 것도 이제 통계를 보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뭐 A팀의 팀장은 뭐 보통 좀 간대하게 준다. B팀의 팀장은 똑같은 걸 평가하더라도 좀 낮게 준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통계적으로 또 제공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좀 판단하는 데 도움 주는 정보를 주는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고요. 뭐 진짜 이런 게 더 많이 고도화가 된다고 하면은 뭐 추천을 해드린다든지 이런 걸 먼저 제안하는 것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지금은 우선은 먼저 2단계부터 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실까요? 있으신 것 같아서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학기 박수 부탁드립니다.